1월 22일 금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포항에서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동화를 써온 김일광 작가가 새 책을 냈습니다. 포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대장 최세윤의 이야기인데요. 김일광 작가 초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신작을 들고 오셨습니다. 네, 네, 이 의병대장 최세윤의 이야기인데 먼저 그러면 이 최세윤의 의병장을 소재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세윤 의지는요. 우리가 늘 의병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최세윤 의지는 포항을 배경으로 한 포항 의진, 흥해 의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활동에 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평가가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의병이 일어난 곳이 지방이라는 점. 네, 그 다음에 의병장인 최세윤이 지극히 평민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네,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렸고 하지 않은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포항을 문화 불모지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포항이라 그러면은 포항 제철의 도시.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좀 불식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잊었던 네,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아주 오랜 전통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것이 또 하찮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최세윤 의병장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최세윤 의병장 하면 네, 산남의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산남의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낯설지요. 네, 산남의진이라는 것이 산남이라는 것은 문경 세제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영남 지방을 뜻하지요. 네, 그래서 이 산남의진은 그야말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그런 의진입니다. 그야말로 포항, 영천,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상남북도를 오르내리면서 활동한 의진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이 최세윤은 흥해의 아전이었다가 이제 의병 활동에 뛰어들면서 많은 공을 세웠는데요. 이 의병 대장으로서 최세윤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산남의진 이전에도 최세윤은 그 안동의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음, 늘 그 망설인 이유가 흥해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네, 자신의 신분이 아전이었다는 것, 평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나 주변에서 이제 최세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흥해 지역, 청하 지역, 경주 영천 지역의 사람들이 의기로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의진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근데 산남 의진을 보면 1대는 정용기, 네, 2대 의병장은 정환직입니다. 네, 그야말로 고종의 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어났지요. 그 정환직이 그 일본 군경에 잡히기 전에만 해도 늘 나 이후에는 이제 최세윤이 대장이 될 것이다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네, 최세윤이 의병장을 맡았을 당시에는요 이미 을미사변 단발령을 지나가지고 을사늑약까지 맺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군인과 헌병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흥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도 일본 군경의 감시라든가 일본 군경의 어떤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네, 이때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의병을 가지고 일본 군경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최소연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그것이 바로 유격전이었습니다. 유격전을 통해 가지고 일본 군경의 세력을 각 곳으로 흩고 네, 나중에는 영덕 의진과 합쳐 가지고 강릉으로 올라가 가지고 네, 서울 진공을 할 그를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결국 나라가 일본의 손으로 넘기는 바람에 그걸 네,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죠. 네.
오늘 이 최세윤이 남긴 업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책에 쓰신 내용이나 구절 중에 특별한 감동이 있는 부분을 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세윤도 처음에는 글 공부를 한 목적이 벼슬을 하고 난 뒤에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지극히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범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세윤이 뭘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백성을 다시 보게 되었죠. 백성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최세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책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귀절을 최세윤이 독백을 하게 되죠. 네. 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왕은 백성 중에서 세운 이름에 불과할진데 누구 마음대로 나라를 팔아넘긴단 말인가? 이렇게 네.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네. 즉 백성으로서 백성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된 셈이죠. 주인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면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 점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산남 의진 의병장 최세윤을 통해 또 이 시대 우리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인의식입니다.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 주인이라는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일을 직시하고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어떤 주인의식, 내가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인의식을 좀 갖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귀신고래라는 책 있잖아요. 네. 이 책이 이제 지난해 스페인에서 번역 출판이 되기도 했다면서요. 네, 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2020년이죠. 2020년에 스페인에 있는 베르붐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그 코로나가 이렇게 대유행이 되지 않았으면은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을 텐데 네. 코로나가 때문에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페인에서 어떻게 책이 움직이는지는 아직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일 네,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바람도 전해주시죠. 올해는 제가 새로 딴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제가 그동안 그 포항에서 쭉 살면서 문학의 뜻을 두고 창작을 해오면서 늘 느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 출판 문화가 서울 중심입니다. 서울에서 책을 내야 되고 네. 서울 쪽에서 작품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고 힘들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 후배들의 심부름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후배들의 작품을 서울에 알리고 출판사에 소개하면서 네. 후배들을 좀 이끌어주는 후배들이 나아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올해는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의병대장 최세윤의 이야기를 쓴 김일광 작가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